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휘발유세를 납부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민들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내달 7월부터 추가 인상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뇨 치료제로 개발되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돼 살 빼는 약으로도 인기가 많은 오젬픽의 위조품이 미국 등 3개국에서 확인되자 세계보건기구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동통신사 AT&T가 일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격을 인상합니다. 단일 회선은 $10, 멀티 회선은 $20가 추가로 청구됩니다. 이민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보여온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영주권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9년 처음 논의를 시작한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의 비스코홀 프로젝트가 마침내 9월 결실을 맺게 됩니다. 9월 14일 개관식을 앞두고 현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데요.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커뮤니티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완공 시기는 7월 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한인 가족이 성폭행당할 뻔한 10대 소녀를 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에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배터리가 갑자기 방전돼 차 안에 갓난아기가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에어백 문제로 그랜드 하일랜더 및 렉서스 TX 등 두 개의 SUV 2024년형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합니다. 메타가 불법 음란물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사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은 여전히 미성년자 계정의 성적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가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7,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휘발유세를 납부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민들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내달 7월부터 추가 인상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리노이의 휘발유세는 갤런당 45센트로 7월 1일부터는 갤런당 47센트로 인상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유세를 나타내는 캘리포니아는 갤런당 세금이 60센트인데요. 주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전 일리노이의 갤런당 휘발유세는 19센트가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450억 달러의 인프라 비용 조달을 위해 그해 38센트로 2배 인상했고 동시에 의원들은 인플레이션 조정을 위해 세금을 매년 인상하도록 설정해 세금 인상에 대한 대중 투표가 필요 없게 됐죠. 이에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일리노이주 자동차 연료세 자동 부과를 2년 동안 중단하는 법안이 지난 5월 제안되기도 했는데요. 하원 법안 5252는 규칙위원회에 회부돼 추가 조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휘발유세가 면제되는 전기자동차 EV 소유자에게는 연간 등록비 외 $100가 부과됩니다. 이외 일리노이주는 7월 1일부터 서류 미비 이민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제공, 또 어린이들을 소셜미디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 노동법 변경, 독립계약자 보호, 학교 운영 방식 변경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법률이 일리노이주에서 발효될 예정입니다. 당뇨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돼 살 빼는 약으로도 인기를 얻은 오젬픽의 위조품이 미국 등 3개국에서 확인되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WHO는 제2형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 의약품 세마글루타이드의 위조품이 잇따라 발견돼 의료제품 경보를 발령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가짜약은 세마글루타이드 계열의 주사제인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오젬픽의 위조품입니다. 가짜 오젬픽은 지난해 10월에는 브라질과 영국, 지난해 12월에는 미국에서 각각 적발됐는데 위조품 확인 신고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WHO는 설명했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로 만든 주사제는 당뇨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비만 치료 효능에 있어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으며 또 일부 제품은 경구용으로도 개발된 상태입니다. WHO는 이번 경보 발령은 세마글루타이드 위조품 확인 후 첫 공식 통지라며 의료 관계자와 각국 규제 당국이 위조품 유통 가능성을 인식하고 의심스러운 의약품 사용을 중단하고 신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마글루타이드 위조품 관련 보고를 분석한 결과 가짜 약들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원재료가 없는 가짜 약의 경우 혈당 수치나 체중 관리 실패에 따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통신사 AT&T가 일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격을 인상합니다. AT&T 웹사이트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대해 단일 회선은 $10, 멀티 회선은 $20가 추가로 청구됩니다. 가격 인상은 AT&T의 Unlimited Choice와 Unlimited Choice 2, Choice Enhance, Unlimited and More, 그리고 Unlimited Value 요금제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 같은 요금제에는 이제 75GB의 고속 데이터와 30GB의 핫스팟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또한 AT&T Unlimited Plus, Plus Enhance, Unlimited and More 프리미엄 등 멀티 회선 요금제도 가격이 인상돼 이제 100GB의 고속 데이터와 60GB의 핫스팟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AT&T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세전 월 $66에서 $86로 청구하고 있는데요. 요금제나 약정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AT&T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민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보여온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영주권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올인 팟캐스트에 출연한 자리에서 누군가가 2년제 대학을 포함해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하면 나는 그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취임 첫날 남부 국경을 봉쇄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그간 강경한 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왔지만 대졸 이상 학력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기조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외국인에 미국에 불법 입국하거나 비자에 근거한 합법적 체류 기간을 넘긴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9년 처음 논의를 시작한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의 비스코홀 프로젝트가 마침내 9월 결실을 맺습니다. 9월 14일 개관식을 앞두고 현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데요.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커뮤니티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완공 시기는 7월 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김윤태 회장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는 비스코홀 개관과 동시에 근 10년 회장 임기를 마칩니다. 비스코홀 프로젝트는 지난 2019년 비스코 재단으로부터 약정받은 $150만 기부를 기반으로 시작됐죠. 이후 국립인문재단 NEH $60만, 지회동포재단 $15만 등 그랜트를 받고 그 외 독지가들의 많은 후원이 이어지면서 $450만 공사로 규모를 키웠습니다. 비스코홀 기공식은 지난해 4월 열렸는데요. 극장으로는 총 400석, 연회장 사용 시 25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으로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다른 인종과 주류 사회 등에도 쓰임새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비스코홀 앞마당은 결혼식과 음악회 및 각종 공연 등을 위한 마당으로 꾸며집니다. 지난 2016년 문화회관 회장에 취임한 김윤태 회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 연임을 통해 문화회관 변화를 이끌어왔죠. 비스코홀 건립 논의는 그의 회장 임기 4년 차인 2019년에 시작됐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150만 시작한 계획이 $450만 늘었고 또 코로나19 등 변수로 인해 기공과 완공 시기가 계속 미뤄졌는데요. 많은 단체와 개인, 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오늘이 가능했다고 김 회장은 이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NEH가 1대4 매칭을 조건으로 $60만 제공을 약속했던 당시 기금 마련이 가장 드라마틱했는데요. $60만 받기 위해서는 $240만 필요했는데 당시 약속받은 기부금은 $150만 그친 겁니다. 김윤태 회장과 이사진들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펀드레이징 캠페인은 기적처럼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이사장님이 이제 그때 20만 불을 플래지를 하신 다음에 계산해 보니까 30만 불이 또 모자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30만 불을 더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50만 불을 내고 강영희 전 명예회장님 동생분 아니에요? 그분한테 또 거금을 하고 그 100만 불을 모아 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사장님 없었으면은 어림도 없었던 프로그램. It's her effort. 좀 비기닝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앞으로 2030년까지 플레이해 주신 분들 성심을 모아서 받는 대로 갚아나갈 생각이죠. 약정은 받았어요. 그것은 또 약속을 받을 때 우리가 1 to 4 매칭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60만 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240만 불 우리 자체에서 모아요. 그래가지고 뭐 회장님이 150만 불 약속 받자마자 펀드레이징 캠페인을 해가지고 100만 불 이상을 그때 막 모았어. 플레지를 또 받게 돼서 지금 현재는 한 450만 불 가까이 우리가. 9월 14일 개관식을 앞두고 김 회장은 소회가 남다릅니다. 10년 가까이 자의반 타의반 맡아온 회장직에서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달 6월 임기 만료인 그를 비스코홀 개관식까지 붙잡아둔 건 이사회였는데요. 그는 임하지만 새 회장 취임은 없습니다. 비스코홀 완공에 발맞춰 문화회관은 회장직 없이 이사장과 사무총장 이원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개관식과 동시에 이름도 시카고 한인 문화원으로 변경합니다. 회장하고 이사장이 있고 사무총장이 있는 게 듀플리케이트가 되죠. 사무총장하고 회장은. 그러니까 저희가 꿈꾸던 플랜하는 거는 사무총장, 익세큐티브 디렉터하고 이사장의 시스템 가니까 프레지던트라는 포지션은 없어지는 거죠. 비스콜이 끝날 때까지만 회장 듀플리케이트 된 회장직을 하고 그다음에 이사장님하고 익세큐티브 디렉터하고의 시스템, 듀얼 시스템으로 가는. 김 회장은 동포사회에서 즐기고 행사하는 장소 의미로는 회관, 한국 전통문화 전파 기능 면에서는 문화원 두 가지 기능을 해왔다며 회관이 장소 성격이 강해 역할에 초점을 맞춰 문화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세계 여러 군데 여기 미국에는 LA하고 뉴욕하고 DC에 세워진 건 문화원이거든요.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는 문화회관보다는 저희 펑션이나 이런 거를 볼 때 문화원이라는 게 더 맞지 않는. 한국 이름이 회관이라고 그러면은 어쩐지 그 플레이스만 얘기하는 거지 그 인터널 펑션에 대해서 컬처럴한 액티비티하고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이 미드웨스트 시카고 이 문화회관은 Facility Plus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다른 문화원이 가지지 않은 우리는 만남의 퍼실리티로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양한 활동을 어코모데이트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책임감을 느끼고 동시에 저희들이 그 면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케어를 하고 메인테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김 회장의 소회는 어떨까? 김 회장은 비스코홀 개관식은 이 프로젝트의 엔딩이 아니고 새로운 비기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말 또는 내년 6월 임기를 마치는 강정희 이사장은 김 회장의 회장 이후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임기가 끝나도 우리가 문화회관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며 남아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제 인생에 퍼블릭 이런 거를 맡은 게 옛날 봉사회라는 거, 그다음에 한미장학재단, 그리고 여기인데 가장 보람 있는 세월을 보냈고 특히 여기에 인발브 되면서 너무나 좋고 훌륭한 분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었다는 건 저한테는 큰 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 여기서 포부은 것보다 더 많은 리워드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문화회관이 저한테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뜻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건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이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편 비스코홀은 9월 14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식 행사를 마련해 개관을 축하합니다. 이날부터 10월 13일까지 모두 12개 프로그램을 커뮤니티에 선보일 예정인데요. 입양인 9명과 20명의 초기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오랄 히스토리 기반 패널 디스커션 프로그램을 포함해 K-팝과 한국무용단의 공연, K-팝 워크샵, 퀄텟 뮤직 콘서트 등 다채로운 무대가 기획돼 준비 중입니다. 또한 콜 트레저럼 뮤지엄과 함께하는 캐릭터 디벨롭먼트, 내년 5월께 진행될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와의 현대 도예 협업,
1983년 시카고 만국 박람회 당시 참가한 조선관 품목 정시를 위한 필드 뮤지엄과의 공동 작업 등이 대표적인 개관 기념 장기 프로젝트 일환의 행사들입니다. 최기화 사무총장. 컨템포러리 세라믹을 포커스를 해가지고 저희가 익스비션을 아트인스티튜트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5월이나 6월 그때쯤 오픈할 예정입니다. 콜 칠드런스 뮤지엄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캐릭터 디벨롭먼트라고 해가지고 인성교육을 포커스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릴리 파운데이션에서 콜 칠드런스 뮤지엄에서 이제 플래닝 그랜트를 받아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고요. 한 8개 다른 오가니제이션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콜 칠드런스 뮤지엄에 한국관이라고 할까요? 한국 세션이 있고 8개 디프런 오가니제이션이 함께 하는 거라서 캐릭터를 한 15개, 20가지를 벌써 선정이 됐어요. 거기에서 저희 문화회관에서는 리스펙트라든지 어떤 love of learning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너 가지가 지금 포커스가 되고 있고. 한편 문화회관은 새 단장한 부산정과 또 새로 세워진 현문과 난간 등도 비스코홀과 함께 문화회관을 찾는 이들에게 반가움과 즐거움을 더 크게 안겨줄 것이란 기대입니다. 텍사스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한인 가족이 성폭행 당할 뻔한 10대 소녀를 구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텍사스 휴스턴 일대 치안을 책임지는 해리스 카운티 보안관 에드 곤살레스는 지난 19일 X 계정에 한 그룹의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범죄 피해자를 구하려 돌진했다며 휴스턴 외곽의 용인 태권도 관장 안한주 씨 가족의 용감한 활약상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4시쯤 안 씨 가족은 태권도장 옆에 있는 상점에서 여성의 비명을 듣고 고장 달려가 17세 여성 점원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알렉스 로빈슨을 제압하고 피해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가해자인 로빈슨은 여성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그를 제압하려는 안 씨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 사건은 텍사스의 여러 지역 방송사는 물론 주요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 시카고의 주류 언론에서도 어제 보도됐습니다. 안 관장은 1994년 미국으로 이주해 휴스턴의 터를 잡고 태권도를 전파해 왔는데요. 안 관장의 가족은 우리가 그리 큰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을 계기로 태권도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에어백 문제로 그랜드 하일랜더 및 렉서스 TX 등 2개의 SUV 2024년형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합니다. 토요타는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 있는 경우 측면 커튼 에어백이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며 리콜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이번 리콜이 적용되는 미국 내 차종은 총 14만 5천 대이며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 중이라고 토요타 측은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전기차 테슬라의 배터리가 갑자기 방전돼 차 안에 갓난아기가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출동한 구조대가 가까스로 아이를 구했지만 테슬라 차량에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NN에 따르면 테슬라는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 운전자에 3차례 경고를 보내게 돼 있지만 이 피해자는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운전석 팔걸이에 수동장치가 있긴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다 또 차 밖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차 밖에서는 문을 여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CNN은 운전자가 차 밖에서 문을 여는 방법은 전선과 배터리 충전기와 관련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복잡한 일련의 과정이라며 많은 테슬라 소유자와 구조대원들은 이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90도에 육박한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45% 추현수의 비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기온도 90도로 웃도는 찜통더위가 예보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89도, 밤 최저 65도, 내일 낮 최고기온 92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가 예상됩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